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산업의 힘에 집중해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20세기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철과 콘크리트로 불을 쌓아올리던 시대, 즉 GDP로 대표되는 산업 경제가 그 정점에 달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저 아찔한 높이에서 노동자들이 쉬고 있는 모습은 끝없이 성장할 거라는 시대의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영원할 것 같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그 성장의 엔진이 이제 멈춰서고 있다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인 거죠. 이 굳게 닫힌 문을 열 새로운 열쇠가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네 가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고요. 다음으로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AI의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한국만이 가진 필승 카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 카드를 써서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대한민국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GDP 기반의 성장 모델, 이게 왜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걸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예전처럼 그냥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부를 쌓는 방식, 이 모델의 유효기간이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이 공식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가 경제력, 아니 국가의 힘을 재는 기준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00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때 그냥 게임용 그래픽카드나 만들던 회사,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전 세계의 돈이 지능과 연산 능력이라는 새로운 부의 중심으로 정말 무섭게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GDP에서 GDI로 이 개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냐가 국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지능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계산할 능력을 확보했냐가 국력의 새로운 척도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전 세계가 AI의 목을 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스케일링 법칙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AI는 더 많이 학습시키고 더 강력한 하드웨어로 돌릴수록 그냥 미친 듯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더 큰 게 더 좋다. 이 단순한 법칙 때문에 각 나라와 기업들이 이 AI 자원을 차지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에 승부수를 띄워야 할까요? 물론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필승 카드가 있습니다. AI 산업,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맨 밑에는 전기 같은 인프라가 있고요. 그 위에 GPU 같은 하드웨어, 이걸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 돌아가는 AI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한국의 기회는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로 2단계와 5단계예요. 2단계,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이미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5단계, AI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메모리 반도체의 힘은 사실 거대한 기회의 시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강력한 무기는 그 너머에 있거든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바이오, 정말 끝도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가진 선진국,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곳이야말로 AI 기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장이자 기회의 땅인 셈이죠. 괜히 AI 하드웨어 혁명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건 모든 면에서 산업혁명입니다 라고 단언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처럼 AI의 진짜 가치는
결국 우리의 기존 산업을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상세계에 머물던 AI가 이제 물리적인 몸을 얻어서 우리 공장으로, 수술실로, 일상으로 들어오는 미래.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피지컬 AI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가상의 지능이 로봇 같은 물리적인 몸을 얻어서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냥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일하는 지능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피지컬 AI 혁명, 이거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제조 공장에서는 AI가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병원에서는 디지털 트윈으로 수술 성공률을 높이죠. 수억 킬로미터를 달리며 학습한 자율주행차나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예측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속도입니다. 불과 몇 년 안에 인간 전문가 수준의 AI가 나오고 곧바로 인간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 AGI, 심지어 스스로 진화하는 초지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무서운 속도는 우리한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가상세계에서 태어난 이 엄청난 지능이 로봇이라는 물리적인 몸을 얻어서 현실 세계로, 특히 우리의 산업 현장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정말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이 제조업의 노하우와 데이터,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 둘을 융합하는 건 그냥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